그래,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부터 나올 거고, 바이블 페이지 232쪽 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수학 1은, 수학 1, 수1은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지금 스킵하는 지수로그 함수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함수 파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열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보통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 어떤 단원일 것 같아요?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원이 바로 삼각함수 파트예요. 선생님, 저 지수로그 함수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어떡해, 지수로그 함수보다 삼각함수가 더 어려운데. 삼각함수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가 아무래도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문자도 복잡하고 공식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더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기말고사 때 뭐 들어갔어? 기말고사 때 삼각비의 활용,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걸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를 했단 말이지, 삼각비를. 그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장되는 게 조금 많이 확장돼서 문제지, 어쨌든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원래 삼각함수 들어갈 때 선생님이 보통 그 전에 프리뷰,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를 특강을 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방금 이제 기말고사 얼마 전에 치고 왔으니까. 알겠죠? 그치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면서 리뷰를 잠깐 해주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삼각함수랑 수열을 할 거야. 삼각함수랑 수열을, 이걸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할 거다. 12월 말까지. 우리 12월 말까지 수업 시간 몇 시간 남아있지? 한 6, 8, 한 12번에서 한 14번 있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끝내야 돼. 단원으로 얘가 지금 7단원이 있어. 한 주에 한 단원씩 끝내야 돼요. 한 주에 한 단원씩.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거 몇 단원이야? 6단원. 6단원 개념 설명 다 하고, 금요일날 문제풀이 다 하고, 다음 주에 7단원 개념 설명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한 주에 한 단원씩. 그러면 12월 말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시험이 따로 없어요. 시험은 항상 그 전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전 시간 없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지수로 가면서 시험 볼까 하다가 오늘은 가르쳐 줄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계속 개념 수업 할 겁니다. 개념 수업 계속해서 7단원, 6단원 끝내고, 마지막에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이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한 기본 문제를 개별적으로 푸는 시간,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클리닉 받는 시간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 삼각함수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한 친구들 알 거야. 오늘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공식도 많이 나오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해야 돼. 알겠죠? 해야 됩니다. 삼각함수 이제 나가 봅시다. 233조. 일반각과 호도법부터 갈게요.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각도, 디그리. 이거 맞나? 어쨌든 이렇게 각도, 예를 들어서 27도 그러면 이 도 있잖아. 그쵸?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각도라면 새로운 각도를 배우는 거야.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선이 있어. 그리고 좌표 평면이라고 할게. 이렇게 있을 때, 자요. 이렇게 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 사이에 여기 각도를 있다고 치자. 각도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할까요? 30도인 각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요 파란색 선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용어야.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출발하는데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출발선. 시초선. 그래서 이 동경이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돼요? 그럼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몇 도 돌아갔어?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봐봐요. 이게 돌아가다가 쭉쭉쭉쭉 돌아가다가 한 바퀴를 넘어서 돌아갔어. 그러면 30도 돌아간 거야? 아니잖아요. 한 바퀴가 몇 도죠? 360도고 거기에 30도 더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질문. 이 동경이 나타내는 그 각도가 30도라고 할 수 있어요? 30도라고 할 수 없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일반각이에요. 일반각.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바퀴 돌 때마다 360도씩 돌 때마다 새롭게 리셋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360도 곱하기 n. 이거 무슨 뜻이야? 360도 곱하기 n. 이거는 n 바퀴 얘기하는 거예요. n 바퀴. n 바퀴 돌고 나서 몇 도 더 가요? n 바퀴 돌고 나서 30도 더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각에서 360도 곱하기 n이 붙냐면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이에요. 중학교 때는 우리 삼각비 할 때 보통 0도에서 90도 사이 가지고 다룬단 말이야. 가끔씩 이제 넓이 공식, 태환아 딴 생각하지 말고 넓이 공식 쓸 때 뭐 사인 150도, 사인 120도 이때나 이제 120도, 150도 둔각에 대해서 일부분만 배웠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의 삼각함수는 그 각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예각만 다룬다? 둔각만 한다? 이게 아니야. 뭐 1100 몇 도, 2000 몇 도 이것도 상관없어요.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0도에서 360도까지고 그거를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360도 곱하기 n. n 바퀴 돌고 나서 얼마나 더 갔느냐? 동경이. 그래서 표현 방법이 일반각 표현 방법 알겠어요? 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각도에다가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일반각 표현 방법이고 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어봤을 거야.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 그러니까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60분법. 또 다른 하나는 호도법이 되는 거야. 근데 호도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배운다는 거죠. 호도법은 뭘까? 자, 이건 60분법이고 자, 호도법은 뭔지 배워볼게요. 호도법은 뭐냐면 요거예요. 봐봐.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했을 때 30도는 실수예요? 아니에요? 30도는 실수가 아니야. 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30도 이거 자체가 실수가 아니야. 그럼 이거 도 떼버리면 되나? 그럼 30이라는 숫자가 되잖아. 사인 30?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사인 30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30도 플러스 1? 이라는 숫자 계산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실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호도법이거든요. 호도법. 자, 호도법은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갔지만 각도가 아니라 호도법은 무슨 색깔로 할까? 호도법은 파이로 각도를 표시하는 거야. 파이로 각도를 표시한다. 여기서 파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3.14 있죠? 그 파이를 얘기해요. 파이로 각도를 표시할 수 있다. 어떻게 각도를 표시할 수 있느냐? 봐요.
부채꼴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무 부채꼴이나 그린 것이 아니라 반지름 R이 있는데 이 반지름 R과 여기 호의 길이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 호의 길이가 똑같아. 그때 이 중심각을 내가 알파도라고 해볼게.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무엇을 할 거냐면 얘가 원이었을 때와 부채꼴이었을 때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도였을 때는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R이잖아, 그치? 근데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가 2 파이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항 외항 하면 360도 곱하기 R은 2 파이 R 곱하기 알파도 이렇게 될 텐데 이때 R 사라지죠. 그러면 알파도는 뭐가 되느냐?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되죠. 오케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거냐면 이것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1라디안. 라디안이라는 거는 각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기호. 자,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1라디안이잖아.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180도는 그럼 뭐가 돼요?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파이 라디안이 되는데 여기서 라디안을 생략을 해. 라디안을 생략을 하고 파이가 뭐야? 파이가 180도가 되는 거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라디안을 생략을 해. 언제? 각도를 표시할 때. 그래서 각도를 표시할 때의 파이는 3.14가 맞긴 하지만 파이는 180도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다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은 부채꼴. 이때의 중심각을 알파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 과정에 의해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한다.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1라디안이 뭐야? 파이분의 180도다. 이게 그러면 약 몇 도가 되냐면 약 57도가 돼요. 약 57도. 근데 핵심은 뭐냐? 1라디안이 약 57도라는 게 아니라 180도가 파이가 각도로 쓰였을 때는 180도를 나타내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60분법으로 각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호도법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 2분의 파이. 그럼 몇 도예요? 90도. 12분의 파이. 그럼 몇 도예요? 15도. 3분의 파이. 그럼 몇 도야? 60도. 파이로 표시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 360도는 몇 파이? 2파이. 알겠어요? 이게 전환이 팍팍팍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60분법과 더불어서 새롭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파이를 각도로 표현하는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왜 이렇게 하냐면 60분법으로 했을 때 각도는 실수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실수로 표현 가능한 파이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이 자체를 각도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끼리의 계산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 파이가 180도라는 거 알면 돼. 증명하는 거 학교 시험에서도 안 나와요. 그냥 파이가 뭐야? 180도야. 이해 안 되면 받아들이면 돼요. 파이가 180도.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되지. 30도 6분의 파이, 45도 4분의 파이.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고. 정리 안 덥니? 그래요. 나연이랑 수연이랑 정연이 여름방학 때도 이렇게 앉았었던 것 같은데. 아니, 수연이가 여기 앉았었나? 아니요, 여기 앉았었던 것 같아.
그렇군요. 채연이는 엄청 많은데 여기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했어요.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근데 막 소외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서로 별로 안 친해. 서로 별로 안 친해서 소외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뭐 고등학교 생각하고 있는 학교 있어요? 고등학교 세화여고 서문에서 탈주하고 싶어?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세화 아니면 동덕? 보통 세화 아니면 서문 그런데 왜 동덕은 왜요? 동덕 그 언덕 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나? 아닌가? 맞죠?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 종아리 알 생겨요. 동덕을 생각하고 있군요. 수연이는 서문, 서초. 세화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서문 생각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리고 싶어요? 서문 아니면 서초. 그 다음에 정현이는요? 서문 그대로 갑니까? 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태환이는? 상문 아니면 세화? 그렇구나. 상문이 서술형 문제가 엄청 많은 거 알아요?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 서술형이야. 상문. 끔찍하죠? 세화는 서술형이 엄청 없어요.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 서술형이야. 극단적인 두 개 학교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이거 연습 좀 해봅시다. 진도 더 나가기 전에 239쪽 가볼게요. 파이가 180도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공부 열심히 하면은 파이가 180도. 그래서 60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자. 239쪽 개념 콕콕 선생님이랑 같이 좀 풀어볼게요. 1번 동경을 표시하고 일반각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420도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420도? 그러면 320도 몇 바퀴 돌아 지금? 360도 한 바퀴 돌잖아. 그리고 나서 몇 도 남아요? 한 바퀴 돌고 60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동경 표시 되겠죠. 420도에 420도는 360도 플러스 60도니까 여기 사이각이 몇 도예요? 60도. 됐어요? 하지만 일반각으로 표현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노란색 선을 일반각으로 표현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마이너스 330도?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딱 느낌상 방향을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돼. 그럼 330도 돌아가면 위치가 어디 있을까? 330도면 한 바퀴 다 도는 건 아니네. 위치가 어디 있어? 30도.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가 330도가 되겠지. 마이너스 330도. 됐어요? 그러면은 요 사이의 각도가 3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굳이 마이너스를 표현할 필요 없다. 이 동경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답지랑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여기 아마 n은 정수라고 써 있을 거야. 그쵸?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는 거예요. 360도는 n 바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리셋이 360도는 어쨌든 10초선을 나타내는 각도야. 거기에다가 뒤에 우리가 보이는 각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일반각 표현하라 이런 거 안 나와요. 하지만 일반각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네 이거 지금 1, 2, 3, 4번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버퍼링 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봐봐요. 135도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친구들 헷갈릴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기억해 놓으면은 그래도 편하게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각 생각해 볼게요. 30도랑 그 다음에 45도랑 그 다음에 60도를 기억해 놓으면 이거의 배수 가지고 쉽게 파이 호도법은 60분법으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다. 자, 30도는 몇 파이예요? 180도를 6분의 한 거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거거든요. 이거 기억해 놓으면 바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135도는 45도의 3배잖아. 45도의 3배니까 4분의 파이의 3배야.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50도 30도의 3배잖아. 30도의 3배, 30도의 5배잖아. 그러니까 30도의 5배니까 6분의 5파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잖아. 그 3분의 4파이면 60도의 4배니까 24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4분의 파이가 몇 도였어? 4분의 파이 45도였잖아요. 그거의 5배야. 그러니까 225도야. 근데 부호만 마이너스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특수가 기억해 놓으시면 이거 반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뭐 호도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60분법이랑 호도법이랑 혼용해서 씁니다. 고등학교 때. 자, 3번. 3번 또 파이로 나타낸 거. 자, 3번 한번 일반각 나타내 볼까요?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1, 2번.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3파인데 우리 2파이마다 리셋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4파이는 그럼 몇 바퀴 돈 거야? 2파이가 360도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2파이가 360도. 2파이가 한 바퀴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두 바퀴 돌고 나서 3분의 파이 60도만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경이 표시되겠죠. 여기가 3분의 파이야. 그럼 이거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는 360도 곱하기 n이었잖아. 봐요. 360도 곱하기 n인데 여기서 이 360도는 뭐랑 똑같아? 2파이랑 똑같단 말이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그러면은 이 일반각을 360도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2파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n파이. 2n파이가 뭐야? 그러니까 2n파이는 n 바퀴를 의미하는 거예요. 2파이가 360도니까. 그쵸? 2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다. n은 정수.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이랑 뭐랑 똑같아? 2n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 이거 몇 도예요? 180도에다가 몇 도 더 빼야 돼? 30도 더 빼야 돼. 그럼 180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180도 갔다가 30도를 더 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6분의 파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이 동경은 그럼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초선으로부터 6분의 5파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6분의 5파이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일반 각으로 쓸 거면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 파이 이렇게 쓰는 것이 적절하겠죠. n은 정수. 됐어요?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파이에 대한 적응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파이에 대한 적응 빨리 하셔야 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알아볼게요. 이게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호도법을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중심각을 뭐라고 하지? S, 넓이를 S라고 하고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R, 중심각을 세타 이렇게 할게요. 보통 각도를 표현하는 미지수는 세타 많이 나요. 알겠죠? 세타. 동그라미 길쭉한 거에다가 가운데 짝대기 이렇게 하나 그으면 돼. 뭐 x도 y도 이것도 쓰지만 보통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서 각도에 대한 미지수는 세타를 많이 쓴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있을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공식부터 일단 써줄게요.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에요. R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렇게 됩니다.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유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결과만 외워서 써도 됩니다. 이거 유도하거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유도해 줄 거야. 유도는 해줄 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유도하는 건.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외워라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거 과정 알아야 돼 라는 게 있고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외워도 상관없어요. 크게.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은 해줄게요. 보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비례해요? 중심각에 비례하잖아. 우리 원의 성질에서 배웠었죠. 3학년 2학기 원의 성질. 이번에 기말고사 범위. 현은 중심각에 비례하지 않지. 하지만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의 중심각이 몇 도야? 360도인데 그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2파이.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자, 저 지금 부채꼴은 자 길이부터 합니다. 중심각이 세타하고 호의 길이가 L이라면 원의 중심각은 뭐? 360도 2파이고 원의 원주 뭐예요? 원주 2파이 R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항 외항하면 2파이 L은 2파이 R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 2파이 약분시키면 L은 R 세타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중심각이 뭐야? 60분법 아니라 호도법. L은 그거잖아요.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60분법이 아니라 우리 실수인 호도법 파이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증명해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야. 중심각이 세타일 때 지금 부채꼴의 넓이 선생님 뭐로 설정했어? S로 설정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각 뭐라고? 2파이. 원의 넓이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러면 S 곱하기 2파이는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파이 약분하는 거야. 그러므로 S는 2가 넘어가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여기서 R 제곱 세타, R 세타가 뭐예요? R 세타가 뭐야? L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R 세타가 L이니까 R 하나 남고 L로 바꿔줘도 된다는 거죠. 됐어요? 유도 과정 어렵지도 않고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때그때 유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L은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됐어요?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239쪽 개념 콕콕의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문제. 호의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 L은 R 세타. 그냥 공식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둘 다 그냥 나와 있네요. 너무 쉽다. L은 R 세타 그러면 4분의 3파이. 너무 쉽죠. 호의 길이 구하는 거. 옛날처럼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크게 45도니까 원주를 구한 다음에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 R제곱 세타 하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세타 4분의 파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8분의 9파이 이렇게 나오네. 예전에 어떻게 풀었어? 중심각을 알면 원의 넓이를 구해서 360도분의 중심각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인 지금 이 단원에서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기본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경 뭔지 알죠? 각도를 나타내는 거. 근데 그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사이가 어느 것에 대해서 대칭이냐에 따라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총 6가지가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두 동경이 원점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십자선을 6개를 그려야 돼요. 파란색 선을 하고 보라색 선을 하고 자, 일치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동경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똑같이 이렇게 위치하는 거야.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 그랬을 때 두 동경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노란색을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제 주황색을 선생님 베타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같아.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을 때 이 알파랑 베타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알파 빼기 베타는 뭐가 돼요? 그러면 틀리는 거야. 왜? 왜 그러면 틀릴까? 알파랑 베타랑 지금 완전히 똑같은 숫자일까? 이거 일반각이잖아요. 그렇죠? 몇 바퀴 돌았을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눈으로 보기에는 10초선, 0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0도의 의미는 뭐예요? 2n 파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뭐 어렵지 않지?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원점 대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알파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알파는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돼 있어. 베타는 그럼 요걸 나타내는 거겠지. 이때 알파와 베타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알파에서 베타 뺀 게 딱 보기에도 몇 도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180도란 말이야. 그치? 180도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해 줄까? 그냥 파이가 아니라 일단 n 바퀴 돌려놓고 나서 파이 차이 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원점 대칭인 두 동경이라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서로 뺐을 때 2n 파이 플러스 파이로 표현할 수 있다. 자, x축 대칭이야. x축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x축 대칭이면 보자. 자, 이거가 알파 이렇게 한 바퀴 거의 한 바퀴 도는 게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 딱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 알파만큼 돈 거 베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딱 몇 도가 돼? 딱 한 바퀴처럼 보이네. 그치? 그냥 알파랑 베타 더하면 딱 10초선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뭡니까? 2n 파이라고 해야지. 2n 파이. 10초선 위치가 10초선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6가지의 목표는 뭐냐? 알파랑 베타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보기 쉽게 2n 파이나 n 파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면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베타가 되겠네. 그러면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알파랑 베타 더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베타 여기 이렇게 와주면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죠. 동경이 두 개 더하면 그럼 뭐예요? 저 어떻게 표현해? 2n 파이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y는 x 대칭. y는 x 이렇게 있어. 그럼 y는 x에 대해 대칭인 동경이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이렇게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베타가 된다. 그럼 y는 x 대칭에 대한 알파 베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더하면 어디에 있게 돼요? 두 개 더하면 y축의 양의 방향에 있게 되죠. 그래서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거 꼭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y는 x 대칭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해보자. 이 둘 사이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알파에다가 이거 베타 더하면 어쨌든 여기 y축의 양의 방향에 있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야. 여기도 y축 대칭이 여기서 위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따지더라도 이거 성립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인 경우. 이거는 그래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고서도 얼마든지 이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알겠죠?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규칙이 나올까 빼서 규칙이 나올까만 따져주면 돼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알파랑 베타 더하면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알파에다가 이 베타를 더했어. 그러면 y축의 음의 방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이 뭐 일치한다, 원점 대칭이다, yx축, y축 혹은 y는 마이너스 대칭이다라고 했을 때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적당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뺐을 때 축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관계를 일반각으로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접하지 않아서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이 문제에 나왔을 때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까다로워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따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일단 소단원 하나는 끝났네요. 좀 쉬었다가 여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좀 쉬죠.